안녕하세요. 치과의사 정직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케이스는 치아가 흔들려서 저희 치과에 내원해 주신 분이에요. 그 치아가 안 좋아지는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데 사실 그 중에서 가장 안 좋은 케이스라고 할 수 있어요. 치아가 흔들린다. 치아의 수명이 다 됐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정도로 치아가 흔들리는 것은 이제 치아 치료에 있어서 가장 이제 어려운 상태고 그만큼 이제 또 오랜 기간 동안 이미 안 좋은 상태가 지속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진으로 보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이제 치아가 흔들리는데 잇몸 뼈가 치아의 뿌리를 고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잇몸 뼈의 라인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이 치아의 뿌리 부분을 감싸주고 있어야 되는데 특정 부분에서는 이렇게 잇몸 뼈가 소실이 된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잇몸 질환 때문에 그런데 잇몸 질환이 이렇게 장시간 지속이 되다 보면은 잇몸 뼈가 점점 녹아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뼈가 치아 뿌리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뿌리가 그냥 잇몸 살에 매달려 있는 그런 모양새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씹는 힘에 버티지 못하고 계속 염증이 생기고 고름이 나오고 이는 흔들려서 씹기 불편한 그런 상황이 지속되다가 결국에는 이제 이가 빠지게 되죠. 그래서 사진 보시면은 이미 이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도 이제 예전에 이를 발치를 하신 부분이고, 여기는 이를 뺀 지 굉장히 시간이 오래 지난 것 같아요. 어떤 거를 보면 알 수 있냐면은 치아들이 쓰러져 있거든요. 원래는 이렇게 서 있던 치아들이 앞쪽으로 이렇게 쓰러졌어요. 그래서 원래 있었던 치아가 있었던 공간보다 공간이 많이 좁아져 있는 그런 거를 관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가 빠지고 나면은 6개월 이내에는 치아가 들어가 주는 것이 이상적인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몇 년이나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치아가 이렇게 뒤에 있는 치아가 기울어져서 이 2차적인 문제가 또 발생을 한다는 거죠. 적절한 시기에 치료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치아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치아인데 보시면은 다른 주변에 있는 다른 치아랑 다르게 잇몸이 굉장히 많이 주저앉은 거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잇몸 뼈가 주저앉았기 때문에 잇몸 살도 같이 주저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환자분들이 봤을 때는 치아가 길어진 것처럼.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 특히 잇몸 안 좋으신 분들은 어렸을 때보다 내가 이가 많이 길어졌구나라는 거를 느끼실 텐데 실제로는 치아가 길어진 게 아니라 잇몸이 주저앉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시면은 참 신기한 게 양치질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세요. 이렇게 치아 표면에 보면은 광이 번쩍번쩍 날 정도로 이를 굉장히 열심히 닦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양치질을 열심히 하셔도 잇몸 질환이 생기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를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양치질 그리고 양치질 이외에 그런 치실이나 치간 칫솔 같은 것들 사용법에 대해서 반드시 배우셔가지고 조금 더 효율적인 그런 치아 관리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과도하게 칫솔만 가지고 관리를 하다 보면은 치아 표면은 이렇게 깨끗한 것 같지만 잇몸 질환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예전에 이제 이가 하나 있었던 부분인데 이가 빠지고 나니까 뒤에 있던 치아가 앞쪽으로 푹 쓰러졌죠. 예전에는 한 요 정도에 있었을 것 같아요. 치아가 요런 형태로 있었던 것 같은데 이만큼이나 쓰러져서 지금 공간을 메꿔 나가고 있어요. 이게 적절한 시기에 치료가 되지 않는다면 이게 쓰러지는 것도 계속됩니다. 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해서 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사람 몸은 쓰지 않으면 줄어들게 돼 있거든요. 잇몸 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보시면은 치아가 있는 부분에 잇몸 뼈의 두께보다 훨씬 더 얇아져 있는 게 보이거든요. 치아가 있는 부분의 잇몸 뼈는 볼륨이 유지가 되는 반면에 치아가 없는 부분은 볼륨이 줄어들게 돼요. 이런 잇몸 뼈가 많이 소실이 된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 뭐 치조골 이식술이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수식이 필요하기도 하죠. 치아는 발치를 했고요. 이렇게 뿌리까지 완전히 이제 세균들이 덕지덕지 달라붙어가지고 치석을 만들고 있습니다. 발치를 하고 난 다음에 임플란트를 집어 넣었고요. 이렇게 뼈랑 잇몸 뼈랑 아물 때까지 기다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잇몸 뼈와 임플란트가 단단하게 고정이 되고 나면 그때는 이제 음식을 씹을 수 있는 치아가 들어가겠죠. 안 아프니까 치과를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조금 더 미리 알면은 치료 결과가 더 좋아지거나 아니면 질병 자체를 예방할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제 불편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자주자주 치과 가셔가지고 검진 받으시면은 무섭고 아픈 치료보다는 이제 좀 더 예방적인 관점에서 이제 치료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플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좀 자주 치과에 가셔서 검진 받으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양치하는 방법 같은 거 잘 배우시고 그리고 내 양치 상태가 어떤지 항상 체크하시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무리 치과 자주 가신다 하더라도 1년에 한두 번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364일 정도는 집에서 관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관리법에 대해서 얼마만큼 본인이 잘 알고 있느냐가 치아의 수명과 굉장히 관련이 높습니다. 오히려 치과에 자주 계속 가셔서 스케일링 하시는 것보다 댁에서 관리 잘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잊지 마시고 관리에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